이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왜 다른 통화들이 여러분들의 통화와 경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냐? 그러면 단일 통화 제도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나은 통화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정부만 통화를 발행하고 은행들은 발행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까? 라면서 중앙집권식의 복지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관료 제도를 낳을 것이다. 자원분배를 의도와는 관계없이 나쁘게 사용하게 된다. 유로화도 이런 연장선상에서의 발상이다. 단일화폐보다 국가 간의 경쟁화폐가 오히려 국가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하이에크 선생입니다. 물론 과거의 참 어른이지만 이 하이에크의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 그리스 사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연평해전이 계속해서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관객의 48%가 넘는 사람이 48점 몇 프로라고 합니다. 20대라고 합니다. 20대들이 연평해전 영화를 보면서 후반부에 아주 눈물을 펑펑 흘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언론들이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통해서 이제사 폭로되는 진실에 젊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언론들 그 누구도 연평해전의 진실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영화를 통해서 당시의 진실이 폭로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참 언론인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 뭐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어트 해치펀드와 삼성그룹의 주총 표대결이 아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의결권을 모으고 있을 텐데 소위 프록시 파이팅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분석합니다. 영국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 이름입니다. 영국 캐머런 정부의 재무장관인데 영국 오스본이 영국의 세제 개편안을 꺼내놨습니다. 분석해드립니다. 전 세계 중산층들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는 분석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형규 위원께서 분석하겠습니다. 부활하는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는 과연 성공하고 있는지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한국은행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뉴스 목록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0.3%포인트 낮춘 2.8%로 내다봤습니다. 이 총재는 수출이 부진했던 데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영향 등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증권시장이 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달 대비 11.6포인트, 0.58% 오른 2027.8일의 장을 마치며 닷새 만에 상승했습니다. 패닉에 빠졌던 중국 상하이 증시도 전 거래일보다 202.14포인트, 5.76% 오른 3,709.3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 전날 대비 117.86포인트, 0.6% 상승한 19,855.5로 장을 마쳤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8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지만 노동계에서는 500만 저임금 근로자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이 8% 이상 오르면서 약 70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18.2%, 342만 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되자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30인 미만 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2조 7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존립도 위협받고 있어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LA 다저스 투자와 적법성 여부, 부동산 투자 및 안홍철 사장 호화 출장 논란에 대해 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1일 국회에 제출한 감사 요구안이 접수되며 시작됐고, 감사원은 6일부터 방문 감사를 시작해 21일까지 감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는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2010년 투자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엘리엇 펀드에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68억 원을 투자했으며 지금까지 약 40%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엘리엇이 삼성물산 보유 지분 7.12%를 일시에 다 파는 등 삼성그룹에 지속적인 공격을 가해 시장 질서와 국익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면 투자금 회수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국내에서 각종 불법, 탈법 성향을 보이고 있어 재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앞서 의결권을 위임한 대리인 2명의 명의를 도용해 안진 회계법인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19일 법원에 제출한 한영 회계법인의 회사가치평가 보고서를 일부 수정 뒤 제출했다는 조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엘리엇은 주주가치와 공정성을 내세우며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외교 일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는 박 대통령의 방미를 한미 동맹 발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한미 정상회담은 오늘 10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일부 뉴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한원 관련 뉴스는 굉장히 관심을 끕니다. 지난주였던가요?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아주 급격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정부 전망치가 이렇게 크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원래 정부가 3.8이고 한국은행이 3.1이었다가 정부는 3.1로 크게 내렸고 한국은행은 3.1에서 2.8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8이라는 것도 추경성의 효과 0.3 정도를 포함한 겁니다. 만일에 추경이 없었더라면 2.5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급격한 이런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저임금 문제는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서 활동을 했던 김동욱 본부장 며칠 전에 저희들에게 최저임금 영향률이 뭐다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해 주셨죠. 그 영향률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이 움직이면 최저임금은 지금 전부 도덕적인 문제처럼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최저임금에 밀려서 올라가서 추가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 대해서 적어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대까지 영양권에 든다는 것인데, 이 영양권에 드는 임금근로자 전체가 18%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42만 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산업계의 소위 저임금 광범위한 이 소기업들, 영세 상공인 이런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KIC 문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IC는
아마 지금 설립된 지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이 KIC는 설립될 때부터 제가 국회 그 입법청문회 에 가서도 소위 이제 증인으로 가서 KIC 같은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고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KIC가 정부가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해서 KIC를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어트 이런데 헤지펀드에 돈이나 뒷돈이나 대고, 원래 저 KIC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엘리어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삼성물산 주식에 우회 투자한 거거든요. 이 국내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그 국고펀드인 KIC에 대해서 뭐 LA 다저스 투자 적법성뿐만 아니고 지금 국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KIC를 조사해야 되고 문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금을 회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국익을 해치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윤병세 장관이 한미회담에서 북한 문제 관련해 중요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어떤 제안, 평화 제안이 뭔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어떤 또 다른 뭐 어떤 우리의 어떤 입장을 재천명하는 그런 게 나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의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리 이렇게 발언을 해도 좋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관훈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저 엘리어트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트 문제는 지금 그 일선에서 이 문제를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일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주총이 언제입니까? 예, 이달 17일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7월 17일이죠. 그렇습니다. 꼭 이제 일주일 남았군요. 예. 지금 양쪽에서 이 기자를 소개를 안 했군요. 임동원 기자입니다. 예,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제 양쪽에서 표를 한창 이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지금 서로 이제 위임장을 받으려고 예. 서로 이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 프록시 파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확보된 내역이 좀 알려져 있습니까? 이게 좀 비밀 사항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리고 예. 그게 미리 알려지면 이제 그 주총 그 당일에 예. 표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비공식적인 통로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이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 기자 분석한 표를 한번 볼까요? 예, 그러시죠. 예. 예, 예. 임 기자가 분석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삼성물산이나 엘리어트에서 밝힌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우호 주주가 삼성 특수관계인이 13.82%, 여기는 삼성 SDI가 7.39%를 갖고 있고요. 삼성화재 4.79%, 이렇게 삼성 계열사랑 이건희 회장님 등 지분이 13.82%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KCC한테 삼성물산이 자사주 5.76%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KCC가 0.2%를 장내에서 매수해서 예. 5.96%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확실한 우호주주는 삼성물산의 확실한 우호주주는 19.78%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국내 기관이 전체 주식의 22.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내 기관들은 상당수가 지금 아직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특히 가장 주목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어서 예. 거의 절반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 투자위원회를 결정해서 예. 찬반 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은 지난번 SK랑 SK CNC 합병 사례처럼 예. 민간 자문기구인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내일 예. 결정할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 교보학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연기금으로는 또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도 찬성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주주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얼마 전 국제 의결권 자문위원 기구인 ISS에서 반대 의견을 낸 만큼 좀 전체적으로는 좀 반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엘리엇 7.12% 당연히 반대할 걸로 예상되고요. 메이슨 캐피탈은 이제 엘리엇과 통상 투자를 같이 하는 헤지펀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반대할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투자청 1%, 블랙록도 헤지펀드인가요?
얘는 미국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도 제가 모르고 있어서. 예, 그 소액주주로는 이제 일성신약이 예. 명확히 아예 반대하겠다고 하진 않았죠. 현재 합병 비율대로라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일성신약은 뭐 하는 회사인데 반대예요? 제약회사인데요. 예. 국내 주식에 상당히 많은 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저희 신문에서 연구개발 안 하고 주식 투자만 하는 모양이죠? 정확한 연구개발 비율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아니, 일성신약이 연구개발하는 회사인지 주식 투자만 업으로 하는 회사인지 한번 예. 알아보세요. 그래서 뭐 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든지 그래서 전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결과는 지금 삼성물산의 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은 현재 27.13%로 지금 집계되고 확정된 있습니다. 거는 예. 그다음에 그리고 엘리엇 측 지분은 지금 11.62%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연금이 예.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예. 국민연금은 지금 단순히 삼성물산 주가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계열사 전체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삼성물산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뿐만이 아니라 삼성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 전체 한 20조가 조금 넘습니다. 예. 그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그거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삼성물산 주가만 가지고서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그렇게 그런 내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국민연금이 말하자면 이렇게 주가만 보고 결정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를 좀 평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단기적인 주가만 가지고 국민연금이 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저희가 오늘 내일자로도 기사를 썼지만 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국가 경제까지는 생각 안 해도 좋은데 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연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내가 냈는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연금을 내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나요? 그래서 이제 거의 투자위원회 내부 전문가들이 일단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가 안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자문기구인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그건 자문기구입니까? 자문기구인데 사실 거기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SK랑 SK CNC 합병 사례처럼 의결권 행사 자문위에서 합병 자체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자문위원회에서 지난번에 SK과 SK CNC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총에서는 찬성표가 많아서 통과됐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이 의결권 위원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의견도 총을 쐈는데 안 죽었으면 자기가 총 맞아야 되잖아요. 그 결투의 원리인데 반대표를 던져라고 했다가 그게 안 되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면 말고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결정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이 되나요? 이 SK 의결권위원회라는데 옛날에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에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이 정몽구 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정몽구 회장이 이사로 선임됐어요. 또 정몽구 회장은 당시에 그야말로 다 망해가던 현대차를 완전히 세계적 기업으로 끌어올린 세계적인 경영자 반열에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냥 재벌을 혼내주고 싶은 것인지 그냥 반대. 근데 아무도 안 물러났어요. 나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내일 국민연금이 어떻게 결정한다는 겁니까? 내일 이제 투자위원회를 열어서 내일 당장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대로 찬반 여부를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넘길 그렇군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국민연금이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원래 투자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당일 전격적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격 연기가 아니고 무소신형 인간들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참 아까 좀 전에 보신 표에 지금 엘리엇은 무조건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엘리엇이 찬성할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까지의 행동을 봤을 때는 전혀 찬성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반대를 하면 예. 우선 삼성물산 주가는 폭락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엘리엇 측은 이제 상승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합병 비율이 이제 물론 엘리엇 측 주장입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경우 삼성 측에서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재추진하면 지금보다 더 유리한 합병 비율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만일에 합병이 무산되어 버리면 예.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삼성 측이 분석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 제일모직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예. 지배구조에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삼성물산은 이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업이 이제 하강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모직의 다양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 합병해서 시너지를 내서 기업 가치를 높일 걸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합병이 무산되면 삼성물산 주가는 급락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상당수 증권 업계 전문가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엇 입장에서 볼 때는 주가 올라가는 게 낫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주가는 무조건 올라야죠. 예. 근데 만일에 자기가 부표를 던져서 계산을 감안해 보니까 이거 진짜로 합병이 무산되겠다 하면 자기가 오히려 찬성표 던질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그건 현장에서 마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당일 주총에서 얼마든지 뭐 찬성이나 반대 혹은 뭐 기권도 할 수 있고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주총에서 표대결에 누가 이깁니까? 지금 상당히 팽팽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예. 국민연금은 무조건 찬성을 해야 합병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도 부동표가 많죠. 그렇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예, 저희가 분석하기엔 이제 그 주총 참석률에 따라서 예.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 저희가 근데 참석률이 좀 높아질 거로 보고. 그렇습니다. 통상 삼성물산 주총 참석률이 한 60%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아마 관심이 워낙 높아가지고 한 8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올 때 그렇습니다. 삼성물산이 합병안을 통과시키려면 몇 프로를 얻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80%가 참석을 했다고 치면 예. 그중에 이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주총 결의 특별 요건이 지금 전체 주주의 3분의 1 예. 그리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0%가 참석을 했다고 예. 하면 53%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내야 됩니다. 예. 내야 되는데 지금 예. 확보된 거는 그렇습니다. 27%밖에 안 된다. 그러면 따라서 26% 정도를 더 이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미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국민연금 11%가 들어와도 15%가 모자라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또 재밌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저는 잘 될 거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민연금은 흐트르게 놀았다가는 제가 소송하려고 그럽니다. 자, 국민연금 가입자지 않습니까? 예. 내인데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들 하나요? 국민들한테 물어봤나요? 흔히 그 사람들은 지배구조 얘기할 때마다 대리인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예. 자기들이야말로 대리인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켜보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이번에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일본 그러면 매번 그 역사 문제 이런 것만 떠들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일본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일본 그러면은 20년 동안의 장기 침체만 우리는 또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일본 경제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이제 중국이 함몰하는 듯 하면서 일본도 역시 좀 걸려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행히 전 세계 아시아 금융시장 일제히 반등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런 기운은 약간은 멀어지는 것 같고 일본에 관해서 조언을 해 주실 분은 최인한 전 한국경제신문 일본 특파원입니다. 지금은 닷컴에서 뉴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에 얼마나 계셨죠? 네, 한 4년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있었어요? 네, 일본 공부도 좀 하고 한국경제신문 도쿄 특파원으로 3년 정도 주재하면서 일본 경제 현장을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 갚았습니까? 빌려드린 적이 없는데. 아니 왜 누구 일본의 게이단 내내 누구 부조 예. 갚았습니까? 갚았습니다. 갑자기 제가 옛날에 일본 친구 누구에게 갑자기 오니까 부조를 좀 해달라고 그때 부탁을 했는데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워낙 오래전 일이어서. 최근에 일본 경제 썸머리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7일 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일본처럼 되는 게 칭찬받을 처지라면서 최근 일본 경제 회복에 대한 부러움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자 한국경제신문을 포함해서 많은 신문에서도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예. 예, 일본만 해도 다행이다. 네, 예. 일본처럼만 가도 다행이다. 부럽다. 이런 얘기죠. 예. 그동안 일본 그러면은 구조조정도 안 되고 뭐 해서 장기 침체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예, 제가 실질적으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 회사에 예. 취재 명령을 받고 현장에 가서 일주일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잠깐 4년 전을 되돌아보면 당시 한국 언론들을 보면 일본 열도 대침몰, 일본 경제 파멸 뭐 이런 게 일면 전단 헤드라인을 장식했었는데요. 조금 있어는 한국이 잡힌다 뭐 이런 분위기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한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올 들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좀 어려움을 겪는 반면 일본이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일본에 대한 보도 경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저는 일본 취재와 자료 수집을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이제 다녀오곤 했는데요. 예. 지난 6월 말에도 일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 얘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기별로 다녀본 결과 지난 1분기에 비해서도 6월 말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본 소비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6월 말이라 해봤자 지난주입니다. 예. 한 열흘 전이었는데요. 예. 예, 당시 메르스 여파도 있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갔었는데 예. 평일 한 3일 방문을 했었는데 일본 제가 서부 지역의 오사카 고베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시내 호텔을 방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서 소비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북적거려서 뭐 굉장하다고 그러던데 소비가 살고 있고 또 뭐 소비가 어느 정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뭐 지표 같은 게 좀 나오나요? 예. 저 대표적인 산업 경기 인덱스 예. 추이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신문인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발표한 산업 경기 인덱스 추이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0은 일반적으로 약간 흐린 정도, 보통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로 숫자가 올라갈수록 지수가 높아질수록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2015년 작년 이후 보면은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뚜렷하게 크게 상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2005년부터 10년, 9년 그러니까 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도 조금 좋았던 적은 있기는 있습니다. 예, 당시가 고이즈미 예. 증권 때 잠깐 한 3, 4년 경기가 네. 좋았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90년도부터 2005년까지 쭉 이제 나빴고 박스권에 있었고 최근 들어서 2010년 같으면 아베가 언제부터 했죠? 예, 아베 2차 정권이 발족된 예. 게 2012년 연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년 6개월 정도. 그럼 뭐 거의 뭐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그때 그 MB 대통령의 말로는 자기가 재임 중에 일본 총리가 5명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매 10개월마다 일본 총리가 바뀌어 오다가 이제 지금 아베 때 와서는 2012년 12월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3년 차입니다. 그럼 일본 총리로서는 장기 집권입니다. 예, 상당히 장기 집권입니다. 그동안의 아베 정권 전만 해도 예. 1년을 넘긴 총리가 최근에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예. 계속할 것 같아요. 예, 예. 잠깐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국내외 언론에서도 아베노믹스 하면서 아베 정권이 사용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아베노믹스라고 하는데요. 예. 흔히 세 개의 화살이라고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화살은 아베 총리가 집권하자마자 쓴 대담한 금융정책, 즉 미국식으로 대담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고요. 그거는 예. 지금 이제 시행된 지 2년 반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엔화가 70엔대 후반에서 지금 125엔대까지 왔죠. 예. 예. 올 들어서 지금 120엔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화살로 보통 불리는 게 기민한 재정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가감하게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일본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 들어서 본격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 일컬어지는 성장 전략, 기업들에게 성장 전략을 통해서 대기업의 육성 정책을 펼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서 진짜로 일본 기업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25년 전에 최전성기의 일본 경제, 제조 경쟁력을 되찾아 보려는 그런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셋 다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예. 지표적으로도 뚜렷하게 지금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 아베 정책, 일단 축가군요. 예, 예. 실물 경제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증시를 보면 주식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 증시가 상승률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어제는 중국 시장 여파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요거 금주 월요일 종가까지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올 들어서 일본 증시는 연초 대비 지금 20% 이상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완연한 상승 추세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이건 네. 봤고. 예, 인덱스 추이 좀 봤고요. 네, 엔화 가치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 올 들어서 하향 안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엔화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특히 수출은 뭐 아주 지금 타격이 심각해서 6개월째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여기 통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뚜렷하게 지금 일본이 사실은 작년에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작년 4월 1일자로 일본이 부가가치세를 5%에서 8%로 올리면서 네. 작년 연 중반기부터 하반기에 걸쳐서 소비가 좀 움츠러들면서 GDP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작년 4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올 1분기에는 연율 기준 3.9%로 돌아서면서 소비세 인상 충격에서도 벗어나고 경제 지표상으로도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도 좀 상승 커브를 보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3.9 같으면 이제 연율입니다. 그죠? 예, 연율입니다. 연율이고 연율서 어떻든 3.9, 4까지 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연율 2.8%로 내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건 2%, 1%포인트 이상 높은 GDP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1인당 GDP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지금 엔화 가치가 사실은 일본 아베노믹스 정권 출범 이후에 약세 정책을 쓰면서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전성기 한 5년 전에 4만 5천 달러 선에서 작년에는 1인당 GDP 3만 9천 달러 정도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만 9천 달러 정도. 이 인구는 우리 두 배가 더 되지 않습니까? 1억 2,700만까지 갔다가 한 네. 4년 전부터 감소세를 보이면서 작년 기준으로 1억 2,500만 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째.
예, 4년째 한 2, 30만 명씩 줄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언제부터 줄게 돼 있죠? 예, 오늘 정부 발표를 보니까 오는 한 2030년경부터 한국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어서 예. 인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추세나 사회 변화가 한 일본의 한 20년 늦게 후행해서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따라만 가도 다행인데 못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죠. 예, 뭐 일부에서 지금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정확하게 우리 박근혜 정부 취임하고 아베 정권 2000내각 취임하고 시기가 비슷한데 오히려 예. 우리의 그 목표치와 달리 일본 경제는 조금씩 살아나면서 경쟁력을 되찾고 있는 반면 한국 경제는 큰 방향을 못 찾고 주춤주춤하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회복됐습니까? 네. 요거는 작년 청년 실업률 기준인데요. 예. 예, 한국이 아, 한 예, 9. 한국이군요. 예, 9.4가. 한국이 9.4%고 일본이 5.0%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리 한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1년 전부터 4학년 1학기 정도부터 취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번 일본 방문에서도 그 지인들로부터 들어본 얘기가 그러니까 내년 2월 한국 기준으로 졸업하는 졸업 예정자들이 이미 올 봄부터 지금 취업 시장에서 대기업들로부터 구인 그런 세례를 받아서 거의 취업률이 100%를 넘을 정도로 아주 행복한 그런 시기를 맞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주변에도 한국에서도 서울에 꽤 괜찮은 대학을 졸업한 우리 우수한 한국 학생들이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일본의 대기업을 두드려서 아주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제가 잘 아는 친구의 올해 이하여대 4학년을 졸업한 학생인데요. 일본에서도 가장 그 우수하다는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에 지난달에 응모를 해갖고 취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본 본사하고 똑같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국내 지금 오. 한국 학생들이 가장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게 그 괜찮은 기업에 취업을 못하는 취업난인데 예. 제 생각에는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굳이 우리나라에서 그 좁은 자리를 놓고 다툴 게 아니라 역량 있는 젊은 학생들은 한 번쯤 일본 시장을 두들려서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본 기업의 일본의 청년 실업률이 5.0% 같으면 일본은 원래 뭐 이 기성인들 취업률이 더 낮잖아요. 예, 그 전체 실업률은 3% 정도 들었습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려면 거의 완전 고용인데. 예, 지금 완전 고용도 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정부 발표로 보면 유효 구인 배율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구직자와 저기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자리 수를 비교한 건데요. 그게 1.0을 넘으면은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뜻인데 예. 지난달 사람이 모자란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통계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02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 실질적으로 구직 취업하기가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히 살아났군요. 예, 뭐 물론 그동안 아베노믹스가 된다 안 된다는 논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예, 저도 뭐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예. 뭐 정부 부채가 줄고 있지 않는다든지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뭐 떨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뭐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취업 시장이라든지 올 들어서 대기업들의 그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올여름 대기업들이 한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여름 보너스를 높여서 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물 지표로 볼 때 일본 기업들이 분명히 지금은 상승세로 돌아서서 실질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도 굉장히 일어나고 있죠. 예,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꽤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보겠는데요. 예. 일본 기업들의 해외 기업 매수액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 빨간색이 상반기고 검은색이 하반기였는데 지금 올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고요. 예. 상반기 기준 해외 기업 매수액은 사상 최고입니다.
올 연말까지 그러네요. 전체 토탈도 최고가 될 것으로 분명해서 이걸로 미뤄볼 때 일본 기업들이 지금 해외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기업을 매수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효과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 정부 말기 때 그때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MB를 좀 수입해 오자 이런 얘기가 있었댔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MB 뭐 욕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지도자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해요. 그저 입만 열면 비판하는 게 버릇이 되어서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MB를 좀 수입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별로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베 만족하죠? 예, 아베가 지금 총리 이후에 아베의 지지율이 계속 50%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한 가장 큰 이유도 전문가들의 대대적인 분석을 보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본 경제의 성장세를 앞에서 이끌고 국민들에게 또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베 관련된 보도 나오면 오늘도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아베의 소위 이 군사 문제에 관련된 헌법의 해석이 위헌적이다는 일본 학자들의 뭐 주장 뭐 이런 것들만 계속 보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도만 보고 있다 보면 아베가 일본 안에서도 굉장히 무슨 비판을 받고 몰리고 있고 무슨 소수파로 전락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느끼는데 정작 일본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우리 조금 일본에 관심이 있는 일본 좀 저희들끼리 흔히 하는 말로는 G18라고 하는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예.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아베 정권이 극우, 보수, 강경 뭐 이런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분명히 좌파, 우파, 중도파, 보수, 진보 다 나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지금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베 정권이 극우 보수라든지 어떤 과거사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든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건지 이런 뭐 지적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좀 비판적인 지식인이랄까요? 좀 진보적인 학자적인 시각이 국내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많이 좀 저는 전달되는 예. 까닭이라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좀 일부의 편향된 시각으로 지금 일본 정권을 봐서 그런 조금은 가장되거나 잘못된 걸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약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도자적인 문제를 볼 때도요. 지금 오늘 제가 잡지를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모처럼 그 일본 잡지 사피오라는 그 우파 성향의 잡지에 한국이 드디어 일본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런 커버 스토리가 오늘 일본 잡지에 최근 얘기가 난 건가요? 예, 오늘 잡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잡지. 예, 저도 지금 예. 외신으로만 봐갖고 오늘 지금 잡지를 구해오지는 못했는데요. 예. 아주 오랜만에 그 좀 다른 시각에 일본 내부에서도 그만큼 자기네들이 모처럼 한 20년 이상 장기 예. 침체에서 벗어나서 어떤 국민들이 조금씩은 자신감을 갖고 있고 조금 경제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 상태에서 이런 실물적인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예.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든 아까 세계 화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이 화살 하나하나마다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뭐 규제 완화도 있고 뭐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과감한 금융 완화라고 하는 일본 항목에 있어서 소위 N 약세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미국이 좀 봐주는 거죠. 예, 저도 전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그 군사적인 안보라든지 전체 국익의 대외 파트너로서 미일 안보 동맹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정책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만 볼 게 아니라 일본이 지금 예. 자신감을 갖고 뭔가 뭐 수출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어떤 TPP에 지금 가입을 하면서 미국과 국제 시장에서 공조적으로
그런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큰 흐름 속에는 어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커다란 국익에서 또 경제적인 정책에서 예.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미국과 일본은 아주 잘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놓고 보면 미국이 일본의 환율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는데 한국이 조금만 움직여도 환율 조작이라고 미국이 태클을 걸거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요즘은 한국에 대해서는 약간 홀대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봐주고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이 장기 불황이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굉장히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BIS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 적응되면서 일본의 거품이 빠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사실은 미국의 정책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본의 거품을 빼게 되는데 이제 중국이 자꾸 커지고 하니까 역시 이제 일본을 다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케어해주는 그런 미국의 힘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 기자는 그런 것도 좀 느끼셨어요? 예, 저도 공감하고 예, 있습니다. 이번에 또 아베가 또 일본 갔을 때 뭐 환대가 굉장했잖아요. 예, 예. 지금 이거 일본 내부 언론들의 평가를 보면 역대 일본 총리 중에서 최근 미국과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하나는 오늘 아침에 일본경제신문을 보면요. 나중에 그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일본경제신문을 보면 중국의 주가 폭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물론 이제 중국에는 기관 투자자가 15%밖에 안 되고 개인 투자가들이 85%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증권시장이 얇아서 말하자면 업앤다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다 무슨 얘기를 써놨느냐면 중국의 투자자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투자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약간 그 모욕적인 얘기잖아요. 예, 저도 오늘 일본 경제신문 조간은 못 봤고요. 어젯밤에 NHK 일본을 대표하는 공영 방송인데요. 9시 뉴스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리스 사태보다 중국 증시를 가장 큰 경제 뉴스로 그죠? 하면서 예. 그 중국 현장에서 일반인들을 그 취재 인터뷰하는 예. 그런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런 비슷한 내용을 봤습니다. 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시아 언론인들이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얘기는 서로 보도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요즘 자꾸 서로를 건드려요. 근데 어떻든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를 타고 얼마 전에 이제 나베가 아시아 메콩강 이제 주변에 있는 5개국 정상들을 모아서 굉장히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그 대한민국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일본은 보면 지금 요즘 굉장히 아베 이후에 그야말로 이렇게 기세가 등등해지는 그런 과정이 아주 완연히 느껴집니다. 일본 얘기는 이 정도 듣기로 하겠는데 우리 최인한 그 기자 말씀대로 이 정규제 뉴스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보니까 특히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기업들에도 굉장히 취업 기회가 많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일본에 가면 급여도 그대로 똑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한번 문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